서울 강남구의 중심가에 위치한 미래의료재단. 유리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웅장한 외관은 마치 고급 호텔을 연상시켰다. 30층 높이의 첨단 건물 위로 태양빛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병원 입구에는 모든 생명의 희망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지만 그 문구가 무색하게 내부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다. 로비는 명확하게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어 있었다. 오른쪽은 VIP 전용 구역으로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수십 년 된 명품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완벽한 미소를 머금고 부유한 환자들을 맞이했다. 왼쪽은 일반 환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환자들은 긴 대기 시간에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두 공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차트를 확인했다. 일반 구역에서는 환자들이 번호표를 들고 지루하게 기다리는 반면 VIP 구역에서는 개인 비서가 환자를 안내하고 있었다. 병원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로비를 감시하고 있었다. 김태준 회장님, 오늘은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VIP 구역에서 원무과 직원이 고급 양복을 입은 노신사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김태준은 경미한 기침 증상으로 왔지만 즉시 예약이 잡혔다. 일반 환자들은 같은 검사를 받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했지만 VIP에게는 그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젊은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오늘 저녁 7시에 이사회가 있으니 4시까지는 모든 검사를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내 주치의 김 교수를 불러주세요. 김태준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모든 준비를 시작했다. 그가 자리를 뜨자마자 일반 구역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선생님, 제발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중년 남성이 접수 창구에서 애원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호흡 곤란으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접수 직원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일반 진료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현재 대기 환자가 많아 오늘 진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년 남성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휠체어를 밀고 응급실 방향으로 향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주변 환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그 순간 병원 입구로 한 노인이 들어섰다. 이정희 74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다. 손에는 색이 바랜 진료 카드를 꼭 쥐고 있었다. 정희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주변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접수 창구를 향해 걸어갔다. 창구 앞에 서자 정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예전에 알던 병원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더 화려해졌지만 왠지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저 진료를 받고 싶은데요.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접수 창구의 직원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즉시 얼굴을 찌푸렸다. 정희의 낡은 옷과 지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직원의 이름표에는 이미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진료카드 좀 볼게요. 미영은 가능한 한 정희의 손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카드를 받아들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한 후 미영은 더욱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거절의 뜻을 담고 있었다. 이 카드는 10년 전에 발급된 것이네요. 보험 정보도 만료되었고 보증인도 없으십니다. 새로 등록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진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정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곳에는 구겨진 만원권 몇 장이 전부였다. 병원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게 다인데 진료만 받을 수는 없을까요? 몸이 많이 아파서. 미영은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환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정희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한 중년 여성은 코를 막으며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보험이 없으시면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셔야 해요. 기본 진료비만 15만 원이고 검사비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미영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말은 여전히 주변에 들릴 만큼 컸다. 개인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환자분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 보건소나 공공병원을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정희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할머니 냄새나는 것 같아.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닌데. 저런 분들은 공공병원에서 진료받아야지. 정희는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희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때 원무팀장 박성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가왔다. 42세의 남성으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무슨 일이죠, 미영 씨? 미영이 상황을 설명하자 박성호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불편함이 역력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병원은 현재 일반 병상이 모두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보험이 없으신 분은 진료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위생 문제로 감염 우려도 있고요. 주변에 공공병원이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성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 병원에 오지 마세요. 정희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박성호는 경비원에게 눈짓을 했다. 경비원이 정희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정희는 스스로 몸을 돌려 천천히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최동우, 61세. 그는 병원 한쪽 벤치에 앉아 조용히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우의 눈에는 슬픔과 놀라움 그리고 묘한 결의가 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정희가 나간 방향을 따라 걸어갔다. 미래의료재단의 화려한 외관 뒤로 태양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병원 로고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설립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설립자 이정희. 아무도 그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병원은 여전히 분주했고 두 개의 세상은 계속해서 공존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미래의료재단 앞 버스 정류장. 정희는 비어있는 벤치에 무거운 몸을 내려놓았다. 병원에서 받은 모욕감이 가슴에 남아 있었다. 어느덧 하늘은 붉게 물들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정희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괜찮으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최동우였다.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냥 지나가세요. 저 같은 사람은 냄새난다고 하니까요. 동우는 잠시 망설이다 정희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혹시 이정희 이사장님 맞으신가요? 정희는 놀란 눈으로 동우를 바라보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봤다. 동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억 속의 젊은 얼굴이 떠올랐다. 동우, 최동우 맞나? 많이 늙었구나. 동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사장님, 정말 맞으시군요. 1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모두 돌아가셨다고. 그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지.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가족을 모두 잃고 나니 살 이유가 없더구나.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정희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강원도 어느 절에서 지냈어. 그러다 여기저기 떠돌았지.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기도 하고. 정희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병원에 오셨습니까? 몸이 아파서. 그리고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가 세운 병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어. 동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많이 변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사라지신 후 이사회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박성우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아까 그 젊은 남자 말이냐? 원무팀장이라고 하던데. 네, 이사장님 실종 후 영업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돈 되는 환자만 받고 VIP 병실을 늘리고 그가 주도한 정책들이에요. 정희의 눈에 분노가 어렸다. 내가 왜 그 병원을 세웠는지 다들 잊은 모양이구나. 동우는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혼자 있는 게 편해. 동우는 망설이다가 명함을 건넸다. 최소한 제 연락처라도 가지고 계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받아들고 조용히 걸어갔다. 동우는 그 자리에 서서 정희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박성호는 최신형 외제차를 몰고 병원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그는 비서의 전화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네, 오늘 VIP 명단 확인했습니다. 국회의원 2분과 재벌 3세. 네, 특별 케어 지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박성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벽에 걸린 명예의 직원상 사진들 사이로 그의 얼굴이 여러 번 보였다. 팀장님, 어제 그 노숙자 할머니 건 죄송했습니다. 미영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병원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즉시 내보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런데 팀장님, 최 비서실장님이 오늘 출근 안 하셨다고 하네요. 박성호의 표정이 굳었다. 최동우 씨요? 어제 분명히 봤는데. 연락 안 받아요? 네,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합니다. 박성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사회 비서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네, 박성호입니다. 박 팀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30분 후 6층 회의실로 와주세요. 긴급 이사회요? 무슨 일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회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박성호는 더욱 불안한 표정이 되었다. 그는 서둘러 6층으로 향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놀랍게도 최동우가 회의실 한쪽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정희가 있었다. 하지만 어제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박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다. 박 팀장,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동우가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잠시 집중해 주십시오. 이분은 미래의료재단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이신 이정희 이사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이정희 이사장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정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내가 죽었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지? 동우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사장님의 신원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지문 대조 결과 모두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여전히 이 재단의 51%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박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다. 어제 그 노숙자가 설마. 정희는 박성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냄새나는 노숙자야. 어제 내 병원에서 쫓겨났지. 내가 세운 병원에서 말이야.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정희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변할 거야. 내가 왜 이 병원을 세웠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자리에 굳어 있었고 박성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다. 정희는 당당하게 회의실 중앙에 서서 모두를 내려다보았다. 10년 동안 내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렸군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VIP 병실은 늘리고 일반 환자는 내쫓고 이게 내가 꿈꾸던 병원입니까? 침묵이 흘렀다. 정희의 시선이 이사 한 명씩을 날카롭게 관통했다. 이사회 의장인 김민수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이사장님, 갑작스러운 귀환을 환영합니다만 병원은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했습니다. 수익성? 정희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커피잔이 흔들렸다. 지난 10년간 순이익이 얼마였죠? 동우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연평균 240억입니다. 240억. 정희는 그 숫자를 입에 굴렸다. 그런데 왜 병상이 부족하다며 환자를 돌려보냈습니까? 왜 보험 없는 환자를 쫓아냈죠? 박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장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당신이 본 건 진짜 내 모습이었어요. 정희의 시선이 박성호에게 꽂혔다.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나. 그리고 당신은 그런 나를 어떻게 대했죠?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저는 이사장 직무에 복귀합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동우 씨, 감사팀을 소집해 주세요.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정희는 동우와 함께 회의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회의실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복도에서 정희의 다리가 갑자기 휘청거렸다. 동우가 급히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이사장님? 정희는 가볍게 웃었다. 아직 적응이 안 되는구나.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다니. 많은 직원들이 이사장님의 복귀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에 이중 보안문이 있었다. 동우가 문을 열자 넓은 집무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책상 위에는 10년 전 달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매주 청소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 믿었거든요. 정희는 천천히 집무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병원 설립 당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정희가 환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의료봉사 활동, 그리고 가족 사진. 정희는 책상 위 사진틀을 집어들었다. 남편, 아들,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었다. 그날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이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알아. 하지만 가족을 모두 잃고 나니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어. 정희의 눈에 결의가 번쩍였다. 그런데 어제 본 광경은 내가 포기해선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 먼저 병원을 둘러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병원을 샅샅이 돌아보기 시작했다. 정희가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래된 간호사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VIP 병동에 도착하자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호텔 같은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펼쳐졌다. 여기 하루 비용이 얼마죠? 일반실의 10배, 500만 원입니다. 정희는 차가운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이런 돈으로 몇 명의 환자를 더 치료할 수 있을까? 복도 끝에서 박성우가 나타났다. 그는 정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이사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둘은 VIP 라운지로 들어갔다. 동우는 밖에서 기다렸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정의가 차갑게 물었다. 박성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가 그의 말을 자르며 시선을 고정했다.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기에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가난한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박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이 병원을 세운 이유는 모든 환자가 차별 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정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지금은 돈 없으면 오지 말아야 할 곳? 시대가 변했습니다. 경영 환경이 핑계입니다. 정의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병원은 사업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정의가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그녀는 테이블을 붙잡았지만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이사장님, 박성우가 놀라서 그녀를 붙잡았다. 정의의 안색이 창백해졌고 숨이 가빠졌다. 동우가 급히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의료진을 불렀다. 응급팀이 달려왔고 정의는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신경과 전문의 김준호 교수가 여러 검사 후 동우를 상담실로 불렀다. CT 결과 뇌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가 스캔 이미지를 가리켰다. 악성은 아닌 것 같지만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동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심각한가요?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최소 2주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병실에서 정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떤 진단이 나왔나요? 정의가 물었다. 동우는 진실을 말했다. 뇌종양입니다. 악성은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의는 놀랍도록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돌아온 건 이런 이유였나 보네요. 곧 좋아지실 겁니다. 정의는 동우의 팔을 잡았다. 내가 건강해질 때까지 당신이 감사를 진행해요.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병원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밝혀내요. 네, 이사장님. 약속드립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쾌유를 빕니다, 이사장님. 그는 꽃을 내려놓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정의는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건강보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이 있지 않나요, 박 팀장? 박성우의 미소가 굳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병실방 복도에서 박성우는 전화를 꺼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네, 저 박성우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이사들 비상 연락망으로 모두 연락해 주세요. 오늘 밤 비공식 회의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은 박성우의 얼굴에 음산한 미소가 번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그의 안경에 차갑게 반사되었다. 같은 날 밤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고급 레스토랑 VIP룸. 박성우는 자리에 모인 이사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병과 고급 요리가 놓여 있었다. 이사장님의 갑작스러운 복귀로 우리 모두 당황스럽습니다만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김민수 의장이 와인잔을 돌리며 물었다. 그래서 박 팀장이 말하는 해결책은 뭡니까? 이사장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종양으로 판정받았죠. 박성우의 말에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지금 상태로는 경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이사 윤태식이 안경을 축혀 올리며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물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박성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의료 판단 능력 부재 소견서. 김준호 교수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눈으로 서류를 살펴보았다. 박성우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말을 이었다.
10년간 노숙 생활, 갑작스러운 복귀, 그리고 뇌종양까지. 법원은 이사장님의 의사결정 능력에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병원 운영을 계속하는 게 최선입니다. 침묵이 흐른 후 이사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호의 눈에 승리의 빛이 번쩍였다. 다음 날 아침 정희의 병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정희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동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박성호가 이사들을 소집해 비상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알아봤나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동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다. 박성호가 2명의 이사와 함께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사장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박성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정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성호는 서류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안타깝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이사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임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죠? 동우가 버럭 소리쳤다. 박성호는 서류를 가리켰다. 의료진 소견에 따르면 이사장님은 현재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고 그때까지 비대위가 병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사장님, 편안히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병원은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성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우가 앞으로 나섰다. 이게 무슨 횡포입니까? 이사장님은 완벽히 정상입니다. 최 비서실장님, 흥분하지 마세요. 모든 건 이사장님의 건강을 위한 결정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다. 내가 없는 10년 동안 병원을 망치더니 이제는 아예 빼앗으려는 건가요? 박성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사장님이 건강을 되찾으시면 모든 권한이 복귀될 겁니다. 그때면 병원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겠지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물러가시죠. 동우가 박성호의 팔을 잡았다. 이사장님이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박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났다. 물론입니다. 쾌유를 빕니다. 이사장님. 그들이 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정희가 결연히 말했다. 동우 씨, 도와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사장님?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먼저 내 옷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내 집으로 가야겠어요. 하지만 치료는요? 내가 이대로 병원에 있으면 그들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갈 거예요.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동우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확인한 후 정희의 옷을 가져왔다. 1시간 후 동우의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다. 정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10년 만에 집에 돌아가는군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차가 멈추자 동우는 정희가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들 앞에는 작고 소박한 단독주택이 있었다.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지만 집 자체는 관리된 상태였다. 매달 청소와 관리를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돌아오실 날을 기다렸으니까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거실은 1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이사장님, 여기서 쉬세요.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우가 나간 후 그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방, 부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서재. 서재에 들어서자 책장 가득한 의학 서적과 경영 서적이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병원 설립 당시의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정희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젊은 시절 자신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1987년 3월 15일. 오늘 첫 병원 부지를 보았다. 모든 환자가 차별 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꿈이 이제 현실이 된다. 정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결의와 각오가 담긴 눈물이었다.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세운 병원을 이대로 빼앗길 순 없어. 정희는 책상 서랍 깊숙이 손을 넣어 작은 금고 열쇠를 꺼냈다. 벽 뒤 숨겨진 금고를 열자 낡은 가죽 폴더가 나왔다. 그 안에는 병원 설립 초기의 문서들과 함께 한 장의 공증된 서류가 있었다. 여기 있었군. 정희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우가 돌아온 것이다. 이사장님. 동우가 급히 서재로 들어왔다. 박성호가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정희는 서류를 동우에게 건넸다.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으니까요. 동우는 서류를 살펴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그래, 내가 병원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둔 최후의 보루야.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두 사람의 눈빛이 결의로 빛났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래의료재단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로비에는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붐볐고 의료진은 바쁘게 오갔다. 그러나 병원 내부에는 이사장의 실종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소문이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박성호는 28층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패가 놓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다. 위원장님, 오늘 일정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0시에 투자자 미팅, 11시 30분에 VIP 병동 확장 계획 보고, 오후 2시에 기자회견. 기자회견? 박성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비대위 구성 관련 공식 발표요. 언론에 미리 공지되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모든 준비는 됐나요? 네, 이사장님의 건강 상태와 경영 판단 능력 부재에 관한 의료 소견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해요. 오늘부터 병원이 정상화될 겁니다. 비서가 나간 후 박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풍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성취감에 젖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전 9시 55분 병원 로비. 평범한 일상이 흐르는 가운데 갑자기 정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선두에는 정희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우아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로비 중앙을 향해 걸어갔다. 그 뒤로는 동우와 몇몇 낯선 사람들이 따랐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환자들과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다. 접수 창구의 미영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장님?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로비 중앙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의료재단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병원을 찾아주신 환자 여러분. 저는 이 병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이정희입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되었다. 10년 전 제가 세운 이 병원은 모든 생명에 희망을 이라는 철학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병원은 그 철학을 잃어버렸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며칠 전 저는 이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보험이 없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요. 병원의 설립자가 환자로서 병원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로비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제 박성호 원무팀장과 일부 이사들은 제 건강을 핑계로 병원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제 병원을, 우리 모두의 병원을 되찾기 위해서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성호가 급히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이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지금 치료를 받으셔야. 박성호가 황급히 다가왔다. 정희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제가 이 병원을 세운 이유는 단 하나, 모든 환자가 평등하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말이죠. 동우가 앞으로 나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정희는 그로부터 서류 한 장을 받아들었다. 이것은 제가 병원을 설립할 당시 작성한 미래의료재단 설립 헌장입니다. 공증을 받은 법적 문서로 병원의 기본 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계속했다. 이 헌장 3조에는 본 병원은 경제적 이유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는 병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할 경우 설립자는 언제든지 이사회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사장님, 그건 30년 전 문서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의 건강 상태는 제 건강은 매우 양호합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옆에 선 남성을 가리켰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김태현 교수님입니다. 어제 저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의사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이정희 이사장님의 뇌종양은 양성으로 현재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듯 했지만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다. 정희는 다시 로비의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부터 미래의료재단은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VIP 병실은 축소되고 일반 병상이 확대될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재개되고 모든 환자는 차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호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이사장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대위는 이미 구성되었고 그 비대위는 불법입니다. 정희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준호입니다. 방금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정희 이사장의 경영권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한 간호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어서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쳤고 이내 환자들까지 합세했다. 로비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박성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교차했다. 정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로비 중앙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10년 만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병원을 되찾은 것이다. 동우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가빠졌다. 이사장님, 동우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정희는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고 로비의 소리가 멀어져 갔다. 정희는 의식을 잃고 동우의 팔에 쓰러졌다. 병원 중환자실, 정희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다. 동우는 의자에 앉아 정희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김태현 교수가 들어왔다. 상태가 어떤가요? 동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행히 뇌출혈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쇼크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의식을 되찾으실 겁니다. 동우의 어깨가 안도로 축 처졌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 교수가 나간 후 간호사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비서실장님,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이사장님 상태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동우는 정희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장님. 로비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둘러쌌다. 이사장님 상태가 어떠신가요? 나이 든 간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안정적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의식을 되찾으실 겁니다. 안도의 한숨이 로비에 퍼졌다. 내일 아침 10시 대강당에서 전 직원 회의가 있습니다. 동우가 선언했다. 이사장님의 복귀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눈을 떴다. 눈부신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사장님, 동우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다가왔다. 정희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얼마나 지났나요? 하루요. 로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전 직원 회의. 가야 해요. 이사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가야 해요. 정희의 눈빛은 단호했다. 직접 말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전 10시 병원 대강당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심지어 청소부와 경비원까지 모든 직원이 모였다. 강당 앞쪽에는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구석에는 박성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희가 동우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그녀가 나타나자 강당은 기립박수로 폭발했다. 앉아주세요. 정희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했다. 10년 전 저는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며칠 전 저는 노숙자로 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냄새 난다는 이유로 내쫓겼죠. 정희의 시선이 박성호를 향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운 병원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그녀는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늘부터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뒤흔들었다. 정희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신호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모든 비리는 철저히 조사될 것입니다. 병상 매매, 불법 리베이트, 운영비 횡령.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러나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정희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다. 제가 이 병원을 세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응급실에서 거부당해 생명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고정되었다. 이제 10년 만에 다시 그 맹세를 지키려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희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모든 직원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 와중에 박성호는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서려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희는 동우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곤하시죠, 이사장님. 쉬세요. 동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성호가 VIP 병상을 불법적으로 매매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약품 구매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도 확인됐고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주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네, 이사장님. 그리고 동우가 미소를 지었다. 직원들이 이사장님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로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카펫 끝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환영합니다. 이정희 이사장님. 미래의료재단의 심장이 돌아왔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카펫 끝에 선 정희는 직원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병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성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꼭 쥐어져 있었고 표정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미래의료재단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VIP 병실 절반이 일반 병실로 전환되었고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재개되었다. 병원 로비에는 새로운 안내 데스크가 설치되어 내원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직원들의 표정은 밝았고 환자들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정희는 28층 집무실에서 동우와 함께 개혁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다.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며 병원 운영을 지휘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벌써 300명이 등록했습니다. 동우가 보고했다. 그리고 응급실 거부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정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감사팀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박성호의 병상 매매 외에도 약품 구매 과정에서의 수십억 원의 운영비 횡령까지. 동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문제는 박성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일주일째 연락이 두절됐어요. 정희는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정희의 비서가 급히 문을 두드렸다. 이사장님,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성호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정희와 동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즉시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 도착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혼잡한 상황이 펼쳐졌다. 박성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준호 교수와 몇몇 의사들이 함께 있었다. 이정희 이사장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1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형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빠르게 메모를 하며 질문을 쏟아냈다. 김준호 교수가 앞으로 나섰다. 의료진으로서 이사장님의 건강 상태가 병원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뇌종양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와 감정 조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환자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동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앞으로 나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다. 박 팀장, 정말 놀랍군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비리 혐의로 조사받는 중에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다니. 박성호의 얼굴이 굳었다. 이사장님,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협의해서 진행된 일입니다. 혐의를 부인합니다. 정희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박성호 팀장은 지난 10년간 병원을 사유화하고
VIP 병상을 불법 매매하고 약품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로비가 술렁였다. 박성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이사장님, 그런 주장은 쉽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사장님의 정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의 소견서입니다. 모두 이사장님이 현재 병원 운영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자들은 다시 술렁였다. 정희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한 눈빛으로 바꿨다. 그렇다면 저도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희는 동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우가 태블릿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로비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성호가 김준호 교수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다. 음성은 선명했다. 소견서는 이사장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써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녀가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건 의료윤리에 어긋납니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교수님 연구비 5억, 그리고 신경외과 과장 자리. 결정하세요. 박성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로비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박성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김준호 교수는 고개를 숙였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정희가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제가 병원을 다시 본래의 목적으로 돌려놓으려 하자 박성호 팀장과 그의 동조자들은 저를 쫓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박성호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팀장님, 영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료윤리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호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그때 병원 보안팀이 도착했다. 박성호 씨, 병원 재산 횡령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보안팀장이 말했다. 박성호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됐습니다. 이 사장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만. 정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이 병원은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정희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미래의료재단은 모든 생명에 희망을 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모든 환자는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병원을 세운 이유입니다. 박성호는 보안팀에 의해 조용히 로비 밖으로 안내되었다. 김준호 교수와 다른 의사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나갔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희는 더 이상의 말 없이 동우와 함께 로비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군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진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10년간의 방황과 일주일간의 격렬한 싸움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병원을 완전히 되찾은 것이다. 한 달 후 가을의 청명한 하늘이 미래의료재단 위로 펼쳐졌다. 병원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로비에는 더 이상 VIP 구역과 일반 구역의 구분이 없었고 벽에 걸린 새 현수막에는 모든 생명의 희망을, 모든 환자에게 존중을이라는 문구가 빛났다. 정희는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의사들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와 대화했다. 예전의 차갑고 기계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사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새 비서 수진이 다가왔다. 오전에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 확대 회의, 오후에는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 미팅이 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아과 병동을 지나가자 아이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곳에는 따뜻함이 넘쳐났다. 이사장님, 동우가 다가와 폴더를 건넸다. 감사 최종 보고서입니다. 회의실로 들어간 두 사람은 조용히 서류를 검토했다. 박성우가 200억 원 이상을 횡령했군요. 정의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이미 구속되었고 공범 이사들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정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네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우가 밝게 말했다. VIP 병실 축소로 일반 병상이 30% 증가했고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으로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정의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30층 높이에서 바라본 서울 풍경은 장관이었다. 가을 햇살이 도시를 따스하게 감쌌다. 동우가 옥상 문을 열고 나타났다. 여기 계셨군요. 정의는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이 전망이 참 좋아요. 가끔 여기서 생각을 정리하곤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의가 말했다. 동우 씨 가족을 잃은 후 10년 동안 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동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선택을 존중했고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정의의 눈에 먼 기억이 어렸다. 작년 겨울 서울역에서 한 노숙자가 도움을 청했어요.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대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숨을 거뒀어요.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세운 병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왜 그 병원을 세웠는지를. 수진이 옥상으로 급히 올라왔다. 이사장님, 김태영 교수님께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김태영 교수는 진료실에서 MRI 영상을 보고 있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장님. 종양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정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하세요. 진료를 마친 정의는 로비로 향했다. 그곳에는 미래의료재단 제도약 선포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수백 명의 직원과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 정의가 단상에 오르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미래의료재단 가족 여러분, 그리고 환자 여러분. 정의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한 달 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30년 전 이 병원을 처음 세웠을 때의 열정이 다시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미래의료재단은 모든 환자가 평등하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병원 구석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정의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얼마 전 보험이 없어 거절당했다가 새 제도로 무료 수술을 받은 환자였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병원은 다시는 초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의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가족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정의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세운 병원이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았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정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10년간의 아픔과 고통이 바람과 함께 서서히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병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되찾았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